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식 양리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례에서는 여자 24세 환자인데 이분은 머리카락은 빠지고 얼굴에는 털이 많이 났습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다 나타나고 있죠. 불규칙한 생리 주기로서 어떨 때는 22일 만에 생리가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6개월 동안 생리를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월경량이 많고 5일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체중이고 피 속에는 블라드 케미스트리를 해보니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농도가 이 여자분한테 높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내하수체 호르몬인 LH하고 FSH 비율이 LH가 훨씬 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들은 진단명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나타났는데, 난소에 2 내지 8mm 되는 주머니 낭들이 10개 이상일 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임상적인 증상은 몸에 털이 많이 나고 맨설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맨설을 완전히 없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불임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비만이 나타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치료는 테스토스테론 작용을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 스피노락톤이 되겠습니다. 이 스피노락톤은 이뇨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데 이뇨제도 작용하고 또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안타고니스트로도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구용 피임제는 이 약물은 피임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몸속에서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낮추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복합형 경구용 피임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피노락톤을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스테로이드 케미스트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출발선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에서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이 만들어지고 이 프레그네놀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프로제스테론 계열 호르몬,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계열의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계열의 호르몬,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콜레스테롤에서 출발하는데 배란을 기준으로 배란 전에는 이쪽 패스웨이로 내려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배란 이후에는 프로제스테론 패스웨이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예, 좀 신기하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 호르몬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효소 흐름이 아로마테이즈가 되겠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FSH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FSH가 분비돼서 그것이 아로마테이즈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게 되는데, 정내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이 아로마테이즈 작용이 잘 되지 못해서 남성 호르몬까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얼하기는 그 환자의 치료할 때 바로 이 아로마테이즈를 많이 만들도록 해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차선으로 남성 호르몬을 적게 만들도록 하는 거죠. 예, 남성 호르몬을 적게 만들도록 하거나 그런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을 컴피티티브 이니비션 하는 스피노락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 계열의 이 호르몬들은 이 유방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을
정식 자궁 내막 상피세포를 정식시키는 그와 같은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은 유방 조직의 에피텔리알 셀, 상피세포,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의 상피세포를 분열을 억제하고 머추레이션 되도록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치료 목적으로 이 에스트로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상피세포의 분열을 촉진해서 암이 될 소지가 있는 사람한테서는 암을 잘 생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에스트로겐을 과량 사용했을 때 유방암을 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방암 생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사용할 때는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작용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혈중에서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하고 결합해서 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혈중에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와 같은 조직에 들어오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에 의해서 이것이 디리덕션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뀜을 해서 비로소 액티브 폼으로 바뀌게 되고 이 액티브 폼이 트랜스크리션 팩터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글랜드의 상피세포를 조절하는 머추레이션 시키는 그와 같은 단백질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는 만약에 그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가 대표적인 것이 피나스트레이드, 두타스트레이트인데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를 작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프로스테이트 글랜드에 전립성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전립성 비대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립선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아주게 되기 때문에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도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립성 비대증 비나인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트로피뿐만 아니라 남성형 탈모에서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 남성형 탈모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전립성 비대증 같은 약인데 이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약인데 전립성 비대증 치료할 때는 이게 보험이 적용을 받고 탈모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알로피시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피나스트레이드를 처방받게 되면은 보험이 적용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탈모증 치료할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잘 이야기해가지고 전립성 비대증 있는 것처럼 해서 약을 받아서 그 다음에 탈모증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같은 약인데 두 가지 다른 BPH하고 알로피시아 치료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전립성 비대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 피나스트레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성 호르몬 작용이 억제되니까 리비도가 감소되겠죠. 예, 리비도가 감소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만약에 이 남성형 탈모증이 있을 때 피나스트레이드를 사용하더라도 똑같이 리비도가 감소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들이 여러분 특히 젊을 때는 이 남성성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는데 자기 머리 대머리 되는 거 막으려고 피나스트레이드 써서 머리털이 좀 나는 대신에 리비도가 좀 약해지는 거, 정력이 좀 약해지는 거, 그거는 감수할 자신이 있을 때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나인 프로스테이틱 하이퍼트로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비나인 프로스테이틱 하이퍼트로피는 이쪽에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요도가 시작하는 부분에 이제 양쪽으로 아니면 이 프로스테이트를 유레트라를 요도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싸고 있는 것이 프로스테이트인데 이 글자로 비나인 프로스테이틱 하이퍼트로피는
주로 디퓨즈하게 이제 오고 이렇게 또는 이 앞쪽으로 와서 요도를 눌리게 되는 물리적으로 요도를 맞게 되는 현상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립선 암은 뒤쪽으로 주로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이제 보면은 이 요도가 있고 그다음에 방광이 있습니다. 방광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직장이 있죠. 직장이 있어가지고 프로스테이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 프로스테이트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프로스테이트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주로 뒤쪽에 잘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프로스테이트가 커져 있을 때는 어떤 기구를 넣어서 물리적으로 이 프로스테이트를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이포탈라무스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GnRH가 나오게 되고 이 GnRH가 뇌하 수치에서 LH하고 FSH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 LH, FSH는 그 다음에 오바리 또는 테스티스에서 작용해서 특히 LH가 작용해야지만이 오바리에서 이 오뷸레이션이 되는 거죠. 예, 배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호르몬 생식 양리학을 생각할 때 이 임상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란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란이 안 돼서 피임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앞에 정례처럼 불임 때문에 배란이 안 돼서 불임이 돼가지고 불임된 불임 때문에 배란이 잘 되도록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이 피임하고 싶은 사람, 피임하고 싶은 사람, 이 오바리에서 오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죠. 오뷸레이션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이 LH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LH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 오뷸레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LH 분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이 GnRH 분비가 못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 그래서 GnRH 분비가 못 되도록 하는 방법은 좀 어렵게 말하면은 이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이거는 피지올로지칼로는 펄스타일하게 분비되는데 외부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이 인퓨전 해주면은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분비되질 않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역시 또 프로테인이니까 주사제로 써야 되고 이 좀 사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네거티브 피드백 에스트로겐이나 그다음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진 것이 이게 뇌하 수치에 가서 네거티브 피드백하는 이 메커니즘을 응용해서 외부에서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을 외부에서 많이 투여해주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하이포탈라무스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이 뉴런이죠. 뉴런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못 만들고 시크리션을 못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투여한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더 엑셀러레이션 돼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이 못 만들어지게 되면 이 LH가 FSH가 못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LH, FSH가 못 만들어지니까 오뷸레이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흥미롭죠? 자, 피임제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피임하기 위해서는 이 오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못 만들게 해서 이거에서 LH, FSH가 못 만들어지고 오뷸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 에스트로겐만 투여하게 되면은 이것이 유방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유방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자궁내막을 이 정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프로제스테론하고 같이 투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투여하기 때문에
Combined Oral Contraceptive 경구용 복합형 피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 피임약에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배란을 억제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제스테론은 나중에 착상을 억제한다가 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배란이 잘 되도록 하고 싶은 사람은 LH 분비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LH 분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GnRH가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스트로겐이 하이포탈러무스에서 네거티브 피드백하는 것을 차단하는 에스트로겐 엔테고니스트, 에스트로겐 엔테고니스트를 투여하게 되면, 클로미펜을 투여하게 되면, 이 클로미펜은 에스트로겐이 하이포탈러무스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차단해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잘 분비하도록 하고, 이것이 LH, FSH를 잘 분비하기 위해서 배란을 촉진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임 클리닉에 방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용해 보는 약제가 바로 이 클로미펜이 되겠습니다. 클로미펜을 투여하게 되면은 어떤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배란이 한 개씩, 난자가 한 개씩 배란이 되어야 되는데, 이 클로미펜을 투여하게 되면은 GnRH 분비가 많아지게 돼서 LH, FSH 분비가 많아져서 배란이 한꺼번에, 난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배란되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아니면은 주작용일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불임 때문에 아기를 못 가졌는데 클로미펜을 사용하게 되면은 배란이 여러 개가 돼서 쌍둥이나 또는 새 쌍둥이까지도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미펜은 배란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H하고 FSH가 이 테스티스 또는 오바리에 작용하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오바리에 난자가 여기 있죠. 이 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폴리클이 되겠습니다. 폴리클에 그라눌로자 셀이 있는데, 이 그라눌로자 셀이 있는데, LH는 그라눌로자, 요 난자 주변에 이제 그라눌로자 셀이 있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요 난자 주변에 그라눌로자 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폴리클에는 피카셀이 있죠. 피카셀이 있는데, LH는 이 피카셀에 작용합니다. 피카셀에 작용해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남성 호르몬까지 만들도록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에서 스테로이드 케미스트리 봤다시피 위쪽에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먼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종류를 먼저 만든다 그랬죠. 거기까지 만드는 것은 이 페카셀에서 만들게 되겠습니다. 페카셀에서 만든 남성 호르몬을, 그 다음에 이것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고 나오는 것도 쉽습니다. 페카셀에서 만든 이 남성 호르몬이 밖으로 나와서 그라눌로자 셀로 이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라눌로자 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리셉터는 FSH가 작용해서 이 FSH가 그라눌로자 셀에서 아로마테이즈 단백질, 효소를 만들게 하고, 이 아로마테이즈가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 만드는 효소가 아로마테이즈인데, 이 아로마테이즈가 나와서 에스트로겐을 만들면 이 에스트로겐이 난자에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내 환자에서는 이 FSH가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또는 이 난소가 하면 이미 좀 속말로 말하면 고목나무죠. 나이는 20대 젊지만은 이 한창 잘 나가 왕성해야 될 난자가 이미 고목나무가 돼가지고 이 그라눌로자 셀이 파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라눌로자 셀이 파괴가 되어 있으니까 FSH가 작용을 못하고, FSH가 작용을 못하니까 아로마테이즈가 못 만들어지고, 그 다음 아로마테이즈도 작용 못하니까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페카셀에서 만들었던 이 테스토스테론이 피 속에 돌아다니니까 마치 이 여자가 선무심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내 환자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적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구 피임제를 투여함으로 해서 경구 피임제가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해서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못 만들고 그다음에 LH를 못 만들도록 해서 LH가 못 만들어지니까 남성 호르몬도 적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참 유명한 그림인데 고등학교 생물학 시간에 나왔던 건데 이 먼저 맨스 첫날, 맨스 첫날부터 카운트해서 날짜를 여기 이제 맨스가 되고 나서 맨스 끝나고 나면은 한 3에서 5일 정도 맨스 끝나고 나면 다시 자궁 내막이 정식해서 요 날이 이제 배란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배란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자궁 내막이 더욱더 이제 분화되고 자궁 내막 상피가 분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28일째 다시 다음 맨스가 시작되게 되겠죠. 요 참고로 배란되는 날짜는 맨스 끝나고 날짜가 아니고 다음 맨스 예정일, 사람마다 맨스 예정일이 28일이 제일 평균이지만 어떤 사람은 29일 또는 27일, 26일 있는데 배란되는 날짜 기준은 다음 맨스 예정일로부터 거꾸로 14일째, 그날이 배란 일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맨스 주기에 관계없이 주기의 중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가 있고 머추레이션 페이지가 있는데 이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보다는 시크레터리 페이지는 거의 사람마다 일정하다는 거죠. 맨스 주기가 좀 다르더라도 앞쪽에 있는 이 폴리큘러 페이지,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는 좀 다를 수가 있고 시크레터리 페이지 이것은 일정하다는 거죠. 일정하게 14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맨스 예정일로부터 이 14일 전에 이때 배란이 되고 그렇게 28일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26일인 사람은 앞에 있는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가 한 12일로 좀 짧은 거죠. 여기.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이 중에서 이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에 관계되는 것은 이 에스트로겐이 중요해요. 다시 스테로이드 케미스트리 중에서 배란되기 전에는 남성 호르몬 만들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만드는 왼쪽 패스웨이로 내려온다 그랬죠. 배란 후에 시크레터리 페이지는 프로제스테론 만드는 패스웨이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상피세포가 분열 정식하는 상태가 되겠고 배란 후에는 프로제스테론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 정식은 없고 상피세포가 머추레이션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레터리 페이지에 프로제스테론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배란 직전에 LH 설지가 나오고 FSH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주로 배란 전에 분비가 많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경구용 피임제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구용 피임제는 어떻게 투여하는가 하면은 28일 4주 중에서 맨스가 나오는 그 주에 일주일은 통째로 쉽니다. 통째로 쉬고 남아있는 3주 동안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먹게 됩니다. 복합형 경구용 피임제는 4주 중에서 그렇게 맨스가 시작되는 날부터 카운트해서 일주일간은 건너뛰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부터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같이 먹게 되면은 피지올로지는 생리학적으로는 이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 때는 에스트로겐이 도미넌트하고 시크레터리 페이지의 프로제스테론이 도미넌트한데 이때 8일째부터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에 같이 자궁 내막이 노출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에스트로겐이 정식하려고 하는 효과보다도 프로제스테론이 정식을 못하게 하는 작용이 강해져서 자궁 내막이 경구용 피임제를 먹게 되면 자궁 내막이 충분히 분열 정식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8일째부터 바로 머추레이션 단계로 집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이라고 하는 아들 자자의 궁궐 궁자인데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궁궐처럼 만드는 장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피지올로지는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작용하고 배란 후에는 프로제스테론이 작용해야지 궁궐이 만들어지는데 프로제스테론이 8일째부터 작용해서 궁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에 혹시나 난자가 배란돼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착상이 잘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경구용 복합 피임약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생리주기 중에서 8일째부터 먹게 되는데, 먹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은 하이포탈러머스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LH 분비가 못되게 되고 LH 분비가 못돼서 배란이 못되도록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프로제스테론은 자궁 내막을 충분히 정식되기 전에 머추레이션 되는 단계로 접어들도록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식되지 않아서 자궁 내막에서 난자가 수정란이 착상을 되지 못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경구용 피임제는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배란을 못되게 하는 작용하고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전체적인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뇌하수체에서 LH, FSH가 분비되고, 그 다음에 난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진 익스프레션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되는데 관계되는 그 효소가 아로마테이저라고, 그라뉰로자에 대해서 아로마테이저가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트로겐이 자궁 내막을 정립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이 활성화될 때 디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으로 되는 이 효소가 5알파 리덕테이즈가 되겠고, 남성형 탈모증, 대머리가 있거나,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치료한 약물은 5알파 리덕테이즈 이니비터를 사용하면은 전립선 비대증, 남성형 탈모증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겐 리셉터 엔테고니스트, 앞에 정리에서 나왔던 스피로락톤이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도 되지만 안드로겐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도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인데, 프로제스테론, 이거는 이제 시크리터리 페이지에서 분비되고 나서 특히 임신 초기 3개월 동안에 프로제스테론이 이 임신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제스테론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임신이 유지가 안 되겠죠. 또는 착상도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미페프리스톤은 프로제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데 초기에 유산시킬 목적으로, 초기 임신 3개월 이전에 유산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산시키는 약물이 미페프리스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이 되고, 에스트로겐이 다시 이 유방조직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궁의 상피세포를 정식시키는데 때때로 이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이 SERM,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 이거는 에스트로겐 작용을 차단하는 작용, 셀렉티브하게.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못 만드니까 에스트로겐 작용이 못하겠죠. 그게 이제 그 엑스메스탄 이와 같은 것이 아로마테이제 이니비터가 되는데, 엑스메스탄과 같은 아로마테이제 이니비터와 SERM, 이 두 가지 약물은 유방암 치료 후에 재발을 막아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유방암 치료 후에 재발을 막아주는 이 두 가지 약물은 유방암 치료 후에 유방암 재발을 막아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초기에 유산시키는 약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대머리하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약물은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 약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방 조직은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유방 조직의 주변에 이 림파틱 티슈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이 아주 전이가 비교적 잘 되는 약이에요. 암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생기게 되면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외과 의사들은 유방 조직을 많이 떼내고 싶어 하는 거죠. 많이 떼내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유방암 때문에 이렇게 유방 조직을 제거하게 되면 암이라고 진단 났을 때는 어떻게든지 목숨만 살고 싶겠죠. 예, 목숨만 살고 싶은데 목숨이 살고 나면은 물에 빠진 사람이 살고 나면은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딜레마예요. 이 유방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크게 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미용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성성을 생각해서는 조금은 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떼냈어요. 그래서 이름도 레디칼, 급진적이라는 말이 레디칼 마스텍토미라고 이름도 너무나 급진적이죠. 레디칼 마스텍토미라고 해서 유방 조직 당연히 떼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근육까지도 이렇게 왕창 드러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긴 사는데 문제가 돼서 이 조금 더 좀 덜 떼내는 걸 해서 modified radical mastectomy를 했죠. modified 하는 것은 조금 덜 떼내는 거예요. 덜 급진적인 방법을 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유방 조직을 떼내고 나서 수술실에서 림프노드를 찾아가지고 림프노드에 암이 전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전이 갔는 건 당연히 떼내야 되겠죠. 그렇게 쭉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방 조직에 남아있는 암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발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유방 조직의 상피세포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기본 정상적으로는 익스프레션 되는데 암 조직이 되면서 그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만드는 진 익스프레션이 턴 오프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 중에서 반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리셉터가 익스프레션 되고 있고 반은 익스프레션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방암 조직 중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익스프레션 되고 있을 경우하고 되지 않을 때에 암 조직 제거 후에 치료 방법이 달라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이 익스프레션 된다면은 앞에 있는 엑스메스탄하고 타목스펜을 사용해서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리셉터가 익스프레션 되지 않을 때는 그와 같은 약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암 치료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머리 빠지고 막 하는 그 항암 부작용이 다 나타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타목스펜과 같은 썰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훨씬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조금 어렵긴 한데 이 타목스펜, 이 썰이 어떻게 브레스트에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로겐 리셉터는 이것이 다이머 형태로 작용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본 같은 경우는 뼈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다이머 형태로 작용하면서 코팩터 XY를 도움을 받아서 진을 여러 가지 진1, 진2, 진3 이런 걸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브레스트 조직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중에서 브레스트 조직은 코팩터가 X는 필요가 없고 Y만 필요한 거예요. 브레스트 조직에서는. 그래서 Y만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2만 익스프레션 된다는 거죠. 진2만 익스프레션 되는데 이때 타목스펜 이것을 사용하는데 타목스펜은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약간만 다른 거죠. 예, 구조가 비슷한데 약간만 달라서
에스트로겐 리셉터하고 결합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이거는 구조가 같고 코팩터하고 결합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에스트로겐하고 리셉터처럼 결합을 하긴 하는데 코팩터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더라도 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목스펜은 브레스트 조직에 대해서는 엔테고니스트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본에 대해서는 파샬 아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본에 대해서는 이 리셉터 작용하더라도 코팩터 Y만 작용하지 못하지 코팩터 X는 그대로 X는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에 진 1은 익스프레션 되고 2, 3는 익스프레션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본에 대해서는 파셜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본 조직에는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나중에 다시 이 뒤쪽에 가서 노인이 됐을 때, 할머니가 됐을 때 이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게 되면은 어때요? 안 그래도 이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뼈가 잘 물려서 잘 부러지는데 에스트로겐을 투여하게 되면은 뼈가 탄탄해져서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하버드에서 했는데 Women's Health Initiative, 예,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했어요. 예,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했는데 여기 20년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 이제 폐경기 한 50 전후 됐으니까 폐경기 될 때 됐는데 여성들이 감기 동안에는 괜찮은데 폐경기로 접어들면서 폐경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가 식은땀이 난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증상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참을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식은땀 나고 밤에 불면증이 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정도가 심할 때는 다시 가임기처럼 해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투여해주면 폐경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맞죠? 자,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그 치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치료가 아주 유행을 했어요. 의사들로 봤을 때는 그걸 투여하면은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때문에 폐경기 증상을 막고 이론적으로는 여성들이 여성 노화를 막아주고 여성 폐경기 후에 여성 노화를 막아주니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효과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그다음에 뼈도 탄탄해지고 그다음에 심장병도 적어질 거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막 돼가지고 했는데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간호사들을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을 막 폐경기 후에 막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먹었던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뼈가 0.61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스테오포로시스에 의한 힙 프랙처가 오는 것이 1이에요. 1인데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정도가 평균이 0.61이고 어떨 때는 0.41이고 어떤 때는 0.91까지 그렇게 정도의 범위가 0.41부터 0.91까지 있는데 평균은 한 0.61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것이 1을 겹치지 않으면은 일부 겹치지 않으면서 적을 때는 효과가 있는 덜 생긴다는 뜻이고 1보다도 많으면은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스테오포로틱 힙 프랙처는 훨씬 더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척추, 벌티브럴 프랙처도 훨씬 적게 오는 거. 요거는 효과가 맞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쓰면은 심장병도 적게 올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심장병은 차이가 없거나 더 많이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뇌졸중도 역시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모나리 엠볼리즘은 더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돈 주고 환자들 중에 돈 주고 이걸 약을 사 먹었던 사람들은 약을 사 먹은 것이 아니라 독을 사 먹었던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유,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해하면은 그냥 이 심장병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단지 폐경기 증후군이
좀 심할 때, 불면증이 심하고 식은땀이 많고 얼굴 화끈거림이 너무 심할 때는 짧게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심장병 예방할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뇌졸중, 그 다음에 펄모너리 엠볼리즘 예방할 목적으로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이가 좀 비교적 이 연구에 사용했던 사람들이 60대 할머니라 하면 서운해하겠죠. 60대 분들이 했는데 만약에 50대 했으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20년 전까지 그때까지는 막연하게 폐경기 때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줄여서 HRT,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하면은 막 여러 가지로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좋지 않더라 하는 건데, 그런 것을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거 중심 의학. 예, 근거 중심 의학은 그렇게 상식적,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을 폐경기 때 사용하면은 원래 가임기 여성이 남자 비해서 심장병이 더 적으니까 심장병도 적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는 개념이 출현함으로 해서 모든 약은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집단으로 대단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값을 올리게 되는 하나의 단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